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튀어나옵니다. 중국몽은 확실히 무너졌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베이징에 가도 빈집 투성이, 상하이에 가도 빈집 투성이니까 중국은 내수가 궁핍할 대로 궁핍해서 굶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이렇게 나올 정도거든요. 그만큼 내수가 무너지니까 중국몽 자체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는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사실 중국몽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추세선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은 지표 자체를 조작하기 때문에 어느 게 정확한 지표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지표를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추세선을 믿어야 됩니다. 추세선. 그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게 투자자들이 그래도 시장에 들어가 있는 곳 있잖아요. 감시가 많은 곳. 주식시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주식시장을 보면 중국몽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의 주식시장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를 보십시오. 8월 5일에 2860.36까지 떨어졌습니다. 2860.36. 5월 9일까지만 하더라도 3155.43이었잖아요. 지금 중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2월 5일에 역대 최저치였거든요. 2702.19까지 빠졌었습니다. 2702.19. 지금 다시 그렇게 빠지지 않으리란 보장 없습니다. 사실 중국이 잘 나갈 때는 2021년 2월 19일에 3696.17까지도 기록을 했고요. 역대 최고치는 그해 9월 10일에 3703.12를 기록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몽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진핑도 중국몽이 가까워졌다. 중국몽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일극 체제입니다. 중국이 세계에 1등하는 게 중국몽이에요. 미국을 제끼고 유럽도 제끼고 다 제끼고 브라질도 제끼고 다 제끼고 중국만이 세계 1등 일극 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국몽인데 지금 그게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탈출이. 그러면 내수가 어떻게 될까요? 내수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요. 7월에 49까지 떨어졌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는 50이 기준점이에요. 50이. 50보다 넘으면 경기가 확장되고요. 50보다 아래면 경기가 축소된다는 이야기인데 지난 3월에 50.8이라서 경기가 확장됐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50.4, 6월에 49.5 그리고 7월에 49.4. 이 말은 여러분 경기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경기가 꼬꾸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 35.7보다는 높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성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가 와서 V자 반등을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코로나 팬데믹은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이 지지부진하게 길게 끌어가는 것은 경제적 고통이 더 커지고 경제의 충격도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런 상태가 중국의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50.2까지 꼬부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떨어지고 비제조업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떨어지고 중국몽은 지금 점점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소매 판매는 2%까지 빠졌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6월에 3%였거든요. 3%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수가 무너진다는 뜻이잖아요. 구매관리자 지수가 무너지고 소매 판매가 무너진다는 것은 내수가 무너져서 시장 전체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중국은 경제를 살리고자 사실은 발버둥을 칩니다. 시진핑까지 나서서 경제 위기 맞다. 지금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출금리를 내립니다. 7월에 6월에 비해서 실제로 0.1%포인트를 금리를 내렸습니다. 3.45% 금리를 3.35%로 1년 만기 신규 대출 금리를 내렸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0.1%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에는 더 큰 위협으로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되다가는요. 지금 5%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하는 파오우라고 하나요. 파오우 정책이 이제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중국은 그동안 5.5% 이상은 성장해야지 실업률이 가장 적게 일어나면서 중국몽을 실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2분기에 4.7% 성장하면서 5% 성장이 무너진다. 파오우가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의 성장률은 결국 말입니다. 꼬꾸라져서 중국몽을 실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문제는 앞으로거든요. 지금 앞으로 중국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어떤 시기든 미중 충돌은 가해지고요. 제재는 더 강화가 될 거고요. 여기에 유럽과 중국의 충돌, 일본과 중국의 충돌, 심지어 한국과 중국의 충돌도 저는 충분히 중국 경제에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면 알잖아요. 중국은 어쨌든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난리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어이없고 쪼잔하고 진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땅만큼만 뭐합니까? 기자라는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수준이 머리에 똥이 들은 수준인데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요. 결국 말입니다. 중국은 저렇게 되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중국은 배려라는 단어가 없잖아. 배려라는 단어. 중국은 오로지 중화의 중화. 자기들이 중심이고 배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와서 수구려라. 와서 꿇어라. 이게 중국의 문화니까 앞으로 그런 문화가 절대적으로 저는 번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국은 꼬꾸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 투자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투자는 함부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이제 끝장났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모르겠어요. 중국이 내수를 살리고 또 제3세계를 중심으로 뭐 미국 시장 포기하고 유럽 시장 포기하는 대신에 뭐 동남아 시장을 석권해서 중국 경제가 살아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뭐 확률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요. 전체적으로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막히면 더 큰 위기가 오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시라. 그리고 중국 투자를 하시라. 그 말씀 지금 또다시 드립니다.